척추를 지탱하고 받치는 게 기둥이잖아요. 제 몸을 지탱하고 받치는 게 기둥인데 이 기둥이 이게 넘어지고 힘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집이 이렇게 기반이 흔들리듯이 제 삶의 모든 기반들이 다 흔들리지 않나. 무너지듯이 약간 아프고 쑤시고 앉아있지를 못할 정도로 막 아팠어요. 매년 증가하는 척추 환자. 고령층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젊은 층에서는 잦은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 척추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질환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질환이나 암처럼 수술을 반드시 안 하더라도 큰일 나는 것이 아니어서 환자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걸음을 걷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비슷한 질환이라도 환자에 따라 그리고 증상의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요. 신체의 기둥, 척추를 위협하는 다양한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증상에 따른 맞춤형 치료법으로 통증을 해결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우영하 원장.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도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3이라 한창 공부에 매진하는 재린이도 지속된 허리 통증을 느껴왔는데요. 검사 결과 추간판 내장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원래 이게 골반이 문제인 줄 알고 골반 때문에 왔는데 허리 디스크가 걸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되게 누가 때린다라는 것처럼 계속 앉아있으면 무너지듯이 약간 아프고 쑤시고 앉아있지를 못할 정도로 막 아팠어요, 좀 많이. 추간판 내장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된 부위에 카테터를 이용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신경 부위의 부종을 감소시키고 공간을 확장했죠. 학교 생활해보니까 좀 어때요? 그래도 좀 계속 있는 것보다는 좀 불편할 텐데 뭐 내장형 디스크가 있고 척추에 보면은 이게 신경이 계속 이제 눌렸고 이런 카테터를 넣어서 이 주위에 신경을 넓혀가지고 약을 좀 뿌려주고 너무 잘 나와서 감사하고 발목까지 이번에 싹 같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요 나이 때는 보통 측만증만 호소해서 요통만 호소하는데 아기가 이제 다리도 많이 저리고 주사나 기본 치료 많이 해봤어요. 근데 했는데도 그 다리 저림이라든지 보행 쪽에 장애가 있어서 정밀 검사했더니 MR상과 많이 심하진 않고 추간판에 내장증과 디스크 돌출이 있어서 일단은 주사 치료 이런 게 실패를 경험했던 환자분이니까 시술을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10대에 척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겁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됐다는데요. 다행히 시술을 통해 하루하루 증상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꾸준히 도수 치료를 받으면 통증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수술까지 안 하신다고 하셔서 되게 다행이라고 하고 해봤는데 수술하고 마취 깨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괜찮은 거예요. 진짜 안 아프고 이게 지금 제가 고3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허리가 통증을 계속 느끼는 걸 보니 허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새벽 다리가 마비되는 느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4년 전에 아프다가 괜찮았었거든요. 무릎을 딱 굽히고 일어나는 순간 오른쪽 다리가 이제 전기가 통하듯이 완전히 찌릿해가지고 경직된 것처럼 신경을 압박을 하니까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누워있지도 못하겠고 일단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어떤 자세로도 통증이 지속되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약물 치료, 주사 치료도 받아봤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됐죠.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우측 다리 통증 및 우측 하지가 마비되는 증상과 함께 대소변의 기능장애 보이는 마미 증후군이 좀 의심되는 환자분이시고요. 시행한 MRI상은 5, 6번 쪽 우측의 디스크 탈출증이 심하셔가지고 오늘은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을 준비합니다. 지금만큼은 김미란 씨의 척추 건강이 우영하 원장의 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개의 포탈, 내시경 포틀과 워킹 포탈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근육의 손상 없이 디스크에 직접 진입해서 그 디스크만 제거하는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후공 절제술을 진행합니다. 눌려있던 신경을 풀어주고 탈출된 디스크도 제거해 통증을 일으키던 원인들을 없애줍니다. 수술을 진행하고 나서 환자분은 요통이 거의 없으시고요. 그리고 후관절이라고 척추를 유지하는 관절 자체에 손상이 적기 때문에 추후에 디스크의 재발이라든지 전이증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 전엔 걷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걸음을 내딛어 보는데요.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니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나니 생각나는 건 그동안 놀아주지 못했던 아이들입니다.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쌓인 게 몇 년이 지나 보니까 더 심해져서 더 아픈 거예요, 이 생활할수록. 그래서 안 했을 때랑 하고 났을 때 비하면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솔직히. 밖에 나가더라도 맨날 엄마는 차에 있고 애들만 할머니랑 밖에 나가서 놀았거든요. 저는 못 놀아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좀 신나게 뛰어서 같이 놀아주고 싶어요. 김상희 씨는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추 신경 뒤에 있는 황색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인데요. 엉덩이와 다리가 저리고 다리에 마비가 생기는 심각한 병입니다. 40대 이제 초반 들어서면서 꼭 누가 발목을 탁 치는 것처럼 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 손하고 발이 막 이렇게 비틀렸어요. 대학병원 가면 목에서 요쪽까지 MRI 찍으면 뭐 디스크가 온다. 또 신경외과 잘하는 데 가니까 또 디스크다. 그래가 비침습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해도 소용없고 아파요. 등이 아프고 양쪽 다리에 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중심을 잡기 어려웠고 걸을 때도 다리의 감각이 이상해 이유 없이 넘어지는 일이 많았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갈비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갈비뼈가 이래 있으면 요 중간에 뼈가 자라는 거잖아요. 여기 신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갈비 사이. 그거를 지금 곧 뚫고 있는 사이인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입원했을 때 그거 못 걸었으니까. 입원 당시에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이젠 건강한 상태로 웃으며 걸어 들어갑니다. 집안에 가구도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오셔가지고 입원했을 때 잘 못 걸었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막 울었잖아요. 맞아. 다행이다. 세상에. 후종 인대 골화증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을 받아 다행히 경과도 좋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흉추 10번과 11번, 11번과 12번 사이에 있는 후종인대 및 후종인대 골화증을 제거하여서 감압을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동그랗게 안 돼 있었는데 이게 뚜껑이 따져 있으면서 둥글게 완전 다 펴졌네요. 아, 이거 보니까 아주 마음이 놓이네요. 아주 잘 돼 있네. 이 부위 쪽 뭐 좀 어떠세요? 수를 좀 크게 하면은 이게 움푹 패이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근육도 잘 살아있고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작업하는 공간이긴 한데 두 마디를 이렇게 구멍 3개로 이렇게 감을 했던 거고 등에 뭐 근육 이런 손상은 전혀 없고 잘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이 제거되고 눌려있던 신경도 풀어졌습니다.
척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늑골 자체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척추체가 앞뒤로 흔들린다든지 하는 증상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다만 후궁 뒤쪽이 이제 열려 있는 상태고 중추신경 레벨이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 주사라든지 다른 시술을 받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은 건강할 땐 미처 느끼지 못하고 아프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김상희 씨도 아프고 나서야 아무렇지 않게 걷고 앉았다 일어서고 통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됐죠. 일주일 되니까 요거 복대를 빼고도 충분히 걸을 수 있대요. 옛날에 있었던 이 마비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좀 허리 굽혔다가 일어나면 아 하고 다리 뒤틀리고 팔 뒤틀리고 이랬는데 뭐 세수하고 머리 우리 신랑 머리 감기고 이래도 뭐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80%는 평생에 한 번 이상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전엔 고령층에서 허리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엔 연령에 관계없이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허리가 아플 경우 먼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디스크 외에도 다양한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척추 수술이든 시술이든 그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권유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과연 내 가족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기술적이면서 기계적인 문제 이외에 의사 본인만의 진료 철학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환자를 가족이라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수술이든 시술이든 안전하고 깔끔하게 진행한다면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